안녕하십니까. 저는 1군단 701 특공연대 저격반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박대훈 상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701 특공연대 3대대 저격부사관을 하고 있는 임기현 중사입니다. 네, 두 분은 왜 저격수가 되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 이제 군생활을 육사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701 특공연대에서 이제 저격수를 인원을 선발한다고 해서 저격수라는 이제 이런 보직을 영화로만 보다가 그런 임무를 한번 수행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 군생활을 구사단에서 이제 박격포의 주특기를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하다가 군단 교류로 인해서 이제 701 특공연대 저격반에 자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의 로망이 또 저격수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지원해서 지금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되게 만족스럽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에 대한 표적을 정확하게 환경과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제 측정해서 정확한 탄도 계산을 하고 바람을 읽어서 이제 첫 발을 맞췄을 때 그 짜릿함이 아무래도 저격수의 이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수도 하지만 이제 관측수로 임무 수행할 때 모든 환경을 다 읽고 바람을 읽고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해서 첫 발에 맞았을 때가 이제 희열도 있고 짜릿한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최장거리 사격은 몇 킬로까지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2년 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1907 야드 거리를 이제 사격해서 맞춘 적이 있습니다. 대회가 초장거리 사격 대회여서 또 처음 이제 출전하였는데 그때 이제 1907 야드를 이제 명중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한 약 1000m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표적을 사격해봤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거의 표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표적은 잘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탄이 날아갈 때 이제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 발에 맞추는 건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산출을 해갖고 이렇게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그러면 그걸 듣고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과학적인 이제 장비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탄도에 대한 정확하게 좀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탄도를 구하고 환경적인 요소 중에 바람은 장비들이 읽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수가 이제 풀의 꺾임이나 아지랑이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제가 이제 쏘고자 하는 표적에 탄이 날아가는 환경적인 요소를 이제 다 판단해서 맞추는 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격 경험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평소 훈련을 할 때 사격하는 거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마음껏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고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뭐 대회나 어떤 평가를 본다고 했을 때 압박과 긴장감이 저에게 몰려왔을 때 그때 사격하는 게 제일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뭔가 제 판단에 대한 그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저격수가 엎드려서만 사격한다고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엎드려서 사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뛰어오거나 이제 격동이 된 상태에서 장애물이나 바리케이트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의탁을 했을 때 사격 자세의 안정적인 자세가 많이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그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서 사격을 하냐에 따라서 명중률이 올라가는데 그런 이제 자세를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사격 훈련 이런 거 말고 또 일반 뭐 전술 훈련 이런 거 하실 때는 어떤 훈련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격수가 한 발을 사격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저는 사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훈련들은 이제 뭐 스토킹이라고 하는 건데 표적에 관측수들이 가 있고 사격할 이제 팀들은 걸리지 않게 침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격 진지를 잡는 이 훈련까지의 과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한 이유는 이제 관측수들이 침투하는 팀을 발견했을 때 사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너의 시계의 빛 반사 때문에 걸렸다. 아니면 너의 관측경의 빛 반사 때문에 걸렸다. 아니면 너의 움직임이 빨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훈련하면서 내가 침투할 때 적에게 발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배에 나가셔서 1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첫 경기 미지거리 사격을 했었을 때 그때 어떤 좀 기분이셨습니까? 미지거리 사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제가 이제 저격수 사격 중에 어려운 사격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적의 크기만 알고 이제 저희가 거리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많고 그거에 대한 첫 발을 놓쳤을 때 수정탄으로 또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측수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미지거리 사격을 조금 이제 제일 잘 끝내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았습니다. 미지거리 사격을 잘 끝냈을 때 그때가 딱 우승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첫날 종목이었는데 첫 종목. 네, 그리고 남은 종목들이 5개 종목이 더 있었어서 그냥 출발이 좋다, 이대로만 가자, 약간 이렇게 서로 이제 격려하고 파이팅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가장 뭐 긴장됐던 순간이나 아니면 뭐 긴장됐던 경기가 있습니까? 2등 이제 마지막 경기에 2등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랑 이제 한 1점도 차이 안 나는 이제 3등 팀이 저희 앞조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5발 다 맞추고 나오는 걸 저희가 보고 그 사격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사격.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5발을 맞춰야 1등을 한다는 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좀 심리적 부담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심리적 부담을 혹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원래 사격하던 대로만 하자. 최대한 릴렉스하고 우리가 다른 팀에 대한 사격을 했던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지금 오직 우리가 쏴야 될 표적에만 집중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5발 다 맞추고 일어났을 때 이제 박대현 상사랑 바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쁨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안도감도 있었고, 701 특공 연대의 좀 명예를 높일 수 있다, 육군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더 벅찼던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저격수 대회에 참가하시게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준비했는지, 어느 면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참가하는 대회다 보니까 대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까지의 또 이제 과정이 이제 출국하는 과정까지의 이제 과정이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빨리 해결하고 이제 좀 대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회에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점은 국내에서 하는 대회들은 대부분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대회들은 항상 현장에서 대회를 알려주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쉽긴 했고, 소총이랑 권총이랑 저격총을 모든 총기에 대해서 평가를 다 봅니다. 권총 사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총 사격을 조금 빨리 끌어올리는 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선제압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가서 그냥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저희가 여태껏 연습했던 대로 잘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회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이랑 대표로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긴 합니다.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얻겠지만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이 대회를 준비해서 출전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이런 교육 훈련을 발전을 잘 저희가 또 정립하는 게 하나는 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가대표로서 1등을 하는 게 최종 목표지만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과정들에 더 집중해서 다양한 그런 경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 저격수들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첫 발걸음을 저희가 뗄 수 있는 저격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격수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준경의 배율이 높고 표적이 잘 보이니까 다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저격수가 정확하게 이제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려면 최소 4년 이상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이 본인들이 이제 탄도학 공부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바람을 잃는 법, 이런 것들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첫 발에 맞출 수 있는 저격수가, 진정한 저격수가 이제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형사와 같은 생각이지만 최소 4년 이상은 해야 진짜 저희도 이제 저격수로서의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4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연습했고 경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저격수 임무 수행을 하게 되실 이제 후배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저격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연구를 해서 좋은 저격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아기가 이제 첫 돌이어서 이제 좀 가족이 많이 힘든 이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또 이제 대회를 참가하려고 오랜 기간을 비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미안하고 이제 다녀와서 이제 또 제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네,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산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네, 부모님 항상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고 잘 챙겨주고 해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나간 날만 중천이 못 보냈어. 그걸 잘못해서